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이 납치 사건의 범인이 구속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14일이니까 일요일이었는데요. 예. 그 저녁 6시에 이 20대 그 인터넷 방송 BJ를 다른 데도 아니고 강남 역삼동에서 40대 남성이 유인을 했어요. 어떻게 유인을 했는가? 선물을 주겠다고 유인을 한 다음에 폭행하고 차에 태웠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한 2시간 40분쯤 지난 8시 40분에 그 피해자가 차에서 탈출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탈출할 수 있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코뼈 골절 등의 이제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2,100만 원 정도를 강제로 송금했다라고 하니까 2,100만 원을 탈취한 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시청자와 나를 무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 사람하고 그 피해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봤더니 작년 2023년부터 이 40대 남성이 온라인 매니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온라인상으로 어떤 그 업무적인 일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흘이 지난 18일 날 그 부모 자택이 있는 대전에서 예. 이 네. 40대 남성이 검거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납치극을 벌인 뒤 뭐 나흘 만에 붙잡혔는데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도주를 해서 부산행 KTX를 타고 결과적으로 저녁 때 부모님 집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예. 일단 납치극을 시행을 했고 실제로 2,100만 원을 송금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걸 강도상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흉기로 위협을 해서 강도상해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강도상해죄로 의율이 되게 되고요. 네네. 지금 구속된 점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우심 은폐 논란을 일으킨 이민호 심판위원에게 역대 최고 징계인 계약 해지가 내려졌습니다. 문제가 됐던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빠지는 국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음성은 볼이야. 알았죠? 지직거리고 볼 같았다. 같았다 아니라 볼이라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안 깨질라는 일단 이민호 전 심판 계약 해지 징계가 내려진 이후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은폐는 아니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본인의 소명 기회를 갖게 된 것만으로도 본인은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징계가 내려진 이유에 관련해서는 조작 은폐가 사유가 아니라 공정성 훼손이 바로 그 근거였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오심을 하거나 뭐 조작을 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다시 한번 재차 해명을 했고요. 예. 다만 이민호 전 심판은 팬들에게 실망을 드려서 매우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심판으로 활동을 하는 동안 어떠한 은폐 이런 의혹에 시달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고 싶었고 항상 공정하게 경기를 심판한다는 자부심으로 임했다는 취지로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심 은폐가 있었는지 여부에서 밝혀진 내용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특별히 밝혀진 건 없고요. 네. 이민호 심판팀장은 계약 해지를 당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해고당한 것이 아닌가 최고의 중징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승호 심판, 추평호 심판에 대해서는 3개월 무급 정직이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강한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오심이 은폐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KBO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네.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이 심판이 문 심판한테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해라. 우리가 빠져나갈 뭐 그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흐리는 것이 분명히 TV 중계에서 보여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요. 이른바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죠.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내일 법정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2016년, 2017년 이런 각종 그 매체에 나와가지고 최순실 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뭐 수조 원이다, 뭐 심지어 뭐 300조 이하까지 했었고, 네,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세탁에 이용된 회사가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었는데 그게 수백 개였다. 이것까지만 해도 뭐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민석 의원이자 아직까지는 네. 독일 검찰로부터 이런 걸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심지어 뭐 무기계약도 몰아주고 스위스 비밀 계좌에 최순실 씨 관련된 돈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순실 씨가 형사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작년 좀 뒤늦게 그 시간이 늦었지만 2023년 11월에 수원지검에서
경찰에서 기소를 했고요. 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이다. 이렇게 기소를 갖다가 했는데 이제 비로소 재판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유무죄 판단을 위해서 법원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네. 들여다보게 되나요?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독일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대에 달한다는 거, 이 부분을 독일 검찰로부터까지 확인했다라는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민석 예. 의원에게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그 경위, 그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공익성 여부,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에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의혹 제기를 한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